도겸 스님의 심부름. 먹고 싸는 것은 대신 못한다는 말에 깨우쳐 진인사 대천명이라 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 세상 살기에 자신의 일에서건 타인의 일에서건 기다림이란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혼신의 힘을 쏟고도 뜻대로 성취되지 않을 때 흔히 좌절과 실망을 품고 뜻하던 일을 포기하기가 쉽다. 하지만 이는 매우 성급한 판단이며 이를 그르치는 새로운 원인이 될 뿐이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옛말에 소를 물가로 데려가는 것은 목동의 몫이나 물을 마시고 마시지 않는 것은 소의 마음이라고 했다. 또 엄마가 정성을 다해 밥상을 차려주어도 아이들은 젓가락을 깨작거리며 투정을 부리기 일쑤이다. 스승이 속에 창자까지 끄집어내 보여주어도 제자는 좀처럼 깨닫기가 어렵고 매일 보고 듣는 스승의 가르침이 제자에겐 목에 턱턱 걸려 쉽게 삼킬 수 없는 음식이기가 쉽다. 그럴 때 스승이 너 같은 놈은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다며 제자를 포기하거나 나는 누군가를 지도할 재량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며 스스로 좌절한다면 과연 현명한 판단일까? 그럴 때 제자가 나 같은 놈은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구나 하며 스스로 좌절하거나 저 사람에게는 배울 것이 없다며 스승에게 실망한다면 과연 현명한 판단일까? 소가 물을 마시려 들지 않을 땐 억지로 목줄을 당겨 머리를 물속에 쳐박거나 산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 잠시 목줄을 놓고 물가에서 맘대로 논일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상대에게 시간을 주며 기다려주는 마음. 서로를 진정으로 아낀다면 서로가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다. 송나라 때 도겸 스님이란 분이 계셨다. 건영부 출신인 그는 처음 원오선사를 의지해 공부하였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아무런 성취가 없었다. 도겸은 그 까닭이 스승은 너무 높고 자신은 너무 낮은 탓이라 여겼다. 그래서 바랑을 싸고 떠나면서 원호 스님께 부탁하였다. 스님의 제자 중에 안목이 훌륭한 분이 계시면 한 분 추천해 주십시오. 원호 스님은 이별을 아쉬워하며 당부하였다. 꼭 가야겠거든. 천남산으로 가서 종고라는 일을 찾아보게. 인연이 있다면 자네에게 좋은 의지처가 될 게야. 도겸은 천남산 산비탈에서 홀로 괭이질을 하는 종고선사를 만났다. 허술한 차림새에 머리도 제대로 깎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번개처럼 번쩍였다. 이분이 나의 스승이시다고 직감한 도겸은 종고의 움막에 바랑을 풀었다. 도겸은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다. 종고선사의 냉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함께 일어나 함께 밭을 갈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이 들었다. 한철이 다 지나고서야 종고선사가 입을 열었다. 궁금한 것이 있거든 묻게. 종고선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포수처럼 법문을 쏟아내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도겸의 가슴 속 열기를 시원하게 씻어내렸다. 드디어 불법의 청량한 맛을 본 도겸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나날이 더해갔다. 그 후 종고선사가 경산의 주지로 나가게 되자 도겸 역시 스승을 따라 경산으로 갔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솟구치던 환희심도 잦아들기 시작했다. 스승의 깨우침으로 생사대사를 해결했다고 여겼었는데 가만히 되돌아보니 착각이었다.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과 욕망이 여전히 따리를 틀고 있었다. 어느덧 도겸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스승이 불러도 모를 만큼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를 감지한 종고선사가 도겸을 불렀다. 자네 심부름 좀 다녀오게. 장사로 가서 이 편지를 자암거사 장위국공께 전하게. 하늘 같은 스승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편지를 받고 물러나긴 했지만 도겸은 근심이 늘어졌다. 대중처소로 돌아와 한숨을 푹푹 내쉬자 도반 종원이 물었다. 왜 그래? 스승께서 장사로 편지 심부름을 다녀오라지 않는가? 장사가 어딘가? 아무리 빨리 걸어도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일세. 길 위에서 세월 다 보내고 참선은 언제 한단 말인가?
나는 가고 싶은 생각이 없네. 종원이 혀를 차며 꾸짖었다. 20년을 참선했다는 사람이 겨우 그런 소리를 하는가. 길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건 참선이라고 할 수도 없네. 가세. 내 자네와 함께 가주지. 도겸은 어쩔 수 없이 짐을 싸고 길을 나섰다. 하지만 한나절쯤 걷다가 다시 걸음을 멈췄다. 종원이 물었다. 또 왜? 고개를 숙인 도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 평생 참선을 했다지만 곰곰이 돌아보니 제대로 깨친 것이 없더군. 스승님 덕분에 이제 겨우 믿음을 일으켰는데 또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기만 하니 언제 깨달을 날이 있겠나. 종원이 도겸의 어깨를 다독였다. 자네, 일단 제 방에서 참고했던 것, 깨달았던 것, 원호 스님과 종고 스님께서 자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몽땅 내려놓게. 그 무엇도 깨달으려 들지 말게. 그리고 가는 길에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내가 다 대신해 주겠네. 도반의 따뜻함이 고마웠다.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들자 종원이 싱긋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5가지는 대신해 줄 수 없어. 그것만큼은 자네 스스로 감당해야 해. 궁금했다. 그 5가지가 뭔가? 말해주게. 종원이 눈길을 부딪히며 손가락을 꼽았다. 옷 입고, 밥 먹고, 똥 누고, 오줌 누고, 그 송장을 끌고 길을 걷는 일이지. 도겸은 이 말에 크게 깨치고 자신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러자 종원이 도겸에게 말하였다. 이젠 자네 혼자 심부름을 다녀올 수 있겠군. 자, 길을 나서게. 나는 그만 돌아가겠네. 물 흐르듯 장사로 흘러간 도겸은 무사히 자암거사에게 편지를 전하였고 자암거사의 어머니를 제도해 크게 신심을 일으켰다. 그들의 만류를 거절치 못해 한참을 그곳에 머물다 6개월 만에 쌍경사로 돌아오자 종고선사가 지팡이를 짚고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종고선사는 도겸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건주 아이야. 길을 떠나던 날 이 늙은이를 많이도 원망했겠지. 하지만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었단다. 도겸은 길바닥에서 크게 절을 올렸다. 도겸은 훗날 현사산의 주지로 나가 후학을 양성하였다. 성재현 한국불교전서 번역위원. 무비스님의 서장 강설. 참선 공부에 훌륭한 도반이 필요하다. 도겸 상자가 이미 복당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알 수는 없으나 그곳에 이미 이르렀는지요? 이 사람이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참선을 했습니다. 그도 또한 일찍이 10여 년을 물기 없는 바짝 마른 참선에 들어가 있었는데 근년에 비로소 안락한 곳을 얻었습니다. 서로 보게 되거든 그 사람에게 시험 삼아서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물어보십시오. 그는 일찍이 나그네 노릇을 하였기 때문에 나그네를 무척 어여삐 여깁니다. 아마도 반드시 지극정성으로 털어놓을 것입니다. 대해선사의 제자로 도겸이라는 상자가 있었다. 당대 제일가는 선지식의 안목에 버금가는 견문과 식견과 해안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다. 그는 가끔 대해선사를 대신하여 멀리 다른 지방을 다니면서 편지도 전달하면서 대해선사의 간화선법을 가르쳤던 분이다. 부추밀에게 그 제자를 보낸 것이다. 당시에는 묵조선이 천하를 휩쓸었기 때문에 도겸상자도 한때는 묵조선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다. 묵조선에 빠져 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추밀을 가르치기에는 아주 적합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만나거든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물어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부추밀에게 보낸 대해선사의 답장. 이참정이 지난날 남전 땅에 있으면서 나와 처음 보았을 때 산승이 묵조사선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을 힘써 배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해서 의심과 분노가 상반이었는데 산승의 정전백수자 화두에 대한 개송을 문득 듣고는 호련히 칠통을 타파하여 한번 웃는 가운데서 100,000가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산승이 입을 열면 마음까지 환하게 보았으며
추호만한 속임도 없었습니다. 또한 인상 아상도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곧 산승을 대하여 참회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그곳에 있으니 시험 삼아 그것이 사실인지를 물어보시기를 청합니다. 서로 경책하고 격려해야 공부 성공.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옛말에 나를 낳은 자는 부모요, 나를 키운 자는 부모다라고 하였다. 참선 공부를 하는데도 역시 훌륭한 도반이 있어서 서로 경책하며 격려를 해줘야 공부가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는 말도 있다. 마침 부추밀은 성각자인 이참정이라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 대해선사는 이참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를 찾아가서 자신의 이야기가 사실인가를 확인도 하고 공부의 바른 길을 안내받기를 권고하였다. 대해선사는 평소에 묵조사선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철저히 배척하고 거세게 비난하였다. 이참정도 그런 비난을 듣고는 의심하고 분노하였다. 뒷날 대해선사의 개송 하나를 듣고는 화련히 깨달아 대해선사를 철저하게 믿게 되었다. 뜰 앞에 잣나무를 오늘 거듭 새롭게 들어보니 조주의 관문을 타파하고 특별히 현묘한 말씀을 찾았노라. 대중들에게 묻노라. 이미 조주의 관문을 타파하였다면 무엇 때문에 특별히 현묘한 말씀을 찾는가? 잠깐 있다가 다시 말씀하였다. 처음에는 다만 띠풀이 길고 짧은 것이 있는가를 의심하였는데 다 태우고 나니 땅이 본래 평탄하지 않은 것을 비로소 알았노라. 또 정전백수자화란 어떤 승려가 조주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조주선사가 말하였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